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몰 개념 영상입니다. 이 몰이라는 개념이 나오자마자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헷갈렸다 하는 개념을 좀 복습해보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몰 개념에서는 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몰질량, 몰부피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먼저 몰부터 살펴볼게요. 원자 하나의 질량. 이거 우리 화학식량 했을 때도 등장했던 질량이죠. 너무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작은 원자는 우리가 취급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현실 세계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나노 입자 단위라면 뭐 그 친구들 뭐 나름 다를 수 있겠지만 이 현실 세계에 맞는 어떤 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몰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원자 하나의 작은 질량을 좀 현실 세계에 맞는 양으로 바꿔보자 해서 얘를 한 12g, 우리가 보통 이제 탄소 원자, 실제로는 이렇게 크기가 크지 않죠. 굉장히 작은 탄소 원자를 모으다 보면 이렇게 측정 가능한 형태인 양이 될 텐데요. 이 양을 만약 12g 만큼 맞춘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원자의 개수가 필요할까? 자, 요 괄호 안에 그 개수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이 양을 앞으로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고요. NA라고 1몰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원자 하나의 질량이 너무너무 작아서 이것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양이 1몰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측정 가능한 형태의 양, 10이라는 숫자, 어디서 많이 봤던 숫자죠? 바로 탄소의 원자량입니다. 즉, 원자 하나의 질량을 원자량만큼 맞추는데 필요한 원자의 개수, 그것이 바로 1몰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몰이라는 용어는요, 라틴어인 그 몰, 덤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용어입니다. 자, 굉장히 작은 입자들을 다루기 위한 묶음 단위이고요. 1몰은 원자나 분자나 이온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양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보가드로 수, 자, 이 n은요, 넘버의 n이고요. a는 아보가드로의 약자입니다. 이 아보가드로 수는요, 12g의 순수한 이 탄소, 요거 이제 우리 앞에서 원자량 기준이었죠. 이 탄소, 질량수가 10인 탄소가 12g 들어있을 때 여기에 탄소 원자가 몇 개나 되느냐를 이제 살펴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이야기하고 이 친구는 1몰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이걸 쓰는 이유는 뭐다? 원자 하나의 질량이 너무 작아서 현실에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묶음 단위를 지정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를 이제 측정했던 사람은 페랭입니다. 페랭이 그러니까 아보가드로가 아보가드로 수를 지정했던 게 아니고요. 페랭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 어떤 묶음 단위의 양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아보가드로의 많은 영향을 받았던 페랭이 이 아보가드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NA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자량과 몰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자 하나의 질량을 원자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1몰인데 모든 원자들에 대해서 탄소든 수소든 산소든 상관없이 모두 어떤 하나의 질량을 원자량으로 맞춰주는데 1몰만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몰질량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 질량이라는 건 일몰 질량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물질이 일몰만큼 있을 때 질량을 의미하고요. 물질의 화학식량에 그램 퍼 몰을 붙여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의 질량, 화학식량이라는 건 이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값들을 다 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몰에는 얼만큼이 있느냐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원자 하나의 질량을 원자량으로 맞추기 위해서 몰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식량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이게 되면 1몰에 있는 양의 질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의 화학식량은 12인데 이 친구의 1몰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12g per 몰이 되는 거고요. 수소의 화학식량은 1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1몰 질량은 1g per 몰. 산소 분자의 화학식량은 32이기 때문에 몰 질량은 32g per 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몰에 12g이 있어. 1몰에 1g이 있어. 그리고 1몰에 32g이 있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산화탄소의 입자 수와 질량 관계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는요, 산소 원자 2개와 탄소 원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몰 단위로 좀 확장해서 해석하면 이산화탄소 분자 1몰계에는 산소 원자 2몰계 그리고 탄소 원자 1몰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자수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1몰계만큼 있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고요. 산소 원자의 경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다가 2배만큼을 해줘야 2몰에 대한 양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탄소 원자의 경우는 1몰이기 때문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몰 질량의 경우는 화학식량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이면 되는 것이므로 이 이산화탄소 분자의 몰 질량은 44죠. 탄소가 12, 산소가 16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산소 원자의 경우는 몰 질량이 1몰당 해당하는 질량이 해당하므로 16이고요. 탄소 원자의 경우는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은요. 지금 각각 몰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44 그램 퍼 몰이 몰 질량인데 1몰만큼이 있어. 그러면 44g 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산소 원자의 경우는 16g per 몰인데 지금 2몰이 존재하기 때문에 2몰만큼 있다면 32g이 있어. 탄소 원자의 경우는 12g per 몰인데 1몰만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2g이 있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이 44라는 거, 32라는 거, 10이라는 거, 이 32와 11을 더하게 되면 4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있을 때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할 때 어떤 물질이 갑자기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의 질량의 총합은 어떤 물질의 분자가 된다. 혹은 화학식량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몰 부피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몰 부피는 1몰 질량, 몰 질량과 마찬가지로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1몰 부피는요,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가 22.4로 1몰일 때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온도와 압력 조건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 부피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에만 영향을 받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산소 분자가 됐든 이산화탄소 분자가 됐든 얘네들이 만약 0도씨 1기압에서 존재를 한다. 그리고 1몰이다 라고 하면 산소든 분자든 상관없이 22.4리터라는 것이죠. 이런 몰 부피 개념을 정립하는 데는 아보가드로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보가드로는 최초로 분자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체 반응 법칙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기체 반응 법칙은 중학교 때 다 학습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 기체 반응 법칙에서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수증기를 만들 때 부피가 2대 1대 2의 비율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만약 원자 단위로 한 부피당 원자가 하나가 존재를 했을 때 이렇게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 이용하면 수증기 2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산소 원자가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설의 위배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야 되는데 쪼개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쪼개지지 않은 형태로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하나에 수증기를 만들게 되면 이 2대 1대 2가 아니라 2대 1대 1의 부피를 만족해서 이 기체 반응 법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소, 산소가 원자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을 한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면 그렇다면 기체 반응 법칙도 만족하고 원자설에도 위배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수소가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원자 하나, 산소도 산소 하나, 수증기도 OH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유결합을 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분자설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보가드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걸 다루게 되는데요. 이 앞에서 분자설을 도입했던 이 상태를 살펴보시면 하나의 박스에 들어있는 분자가 몇 개일까요? 지금 여기도 하나, 산소 분자도 여기도 하나, 수증기도 똑같은 부피 안에 하나가 들어있죠.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부피가 만약에 같다면 몰수가 같다. 하지만 부피가 증가한다면 몰수가 증가한다 라는 V는 KN이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0도씨 1기압에서는 같은 부피 속에 1몰당 만약 1몰 있을 때 22.4리터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몰 개념, 몰 부피 개념, 몰 질량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그 식이 나옵니다. 자, 몰이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N이라고 칭하게 될 거고요. 몰 질량이라는 건 M, 대문자 M으로 표기, 질량은 W라고 표현을 해서 N은 N분의 W라는 우리가 뭐 원자의 개수, 분자의 개수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N은 N분의 W라는 식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몰이라는 걸 계산할 때는 이 식, 첫 번째 식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은 1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몰에는 이만큼이 들어있는데 이만큼의 입자수에는 몇 몰만큼이 있냐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식이 의미하는 바는 1몰에는 22.4리터가 있는데 그럼 이 기체의 부피가 있을 때는
몇 몰이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들이 전혀 새로운 식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아보가드로 그리고 몰부피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기체의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 또는 어떤 물질의 양이 얼마만큼이 있느냐를 추론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은 반드시 외워주세요. N은 N분의 W다. 몰이라는 건 몰 질량분의 질량이다 라는 거, 이거는 꼭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꺼내서 활용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